교장의 품격,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햇빛처럼 반짝거리며 나와주신 우리 소장님들과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민주주의 교육, 그 다음에 어떤 평등 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성평등과 관련된 성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고민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 있을 때보다 퇴직해서 나와서 일을 좀 더 하고 나왔으면 했던 게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학교 운동장을 보면 축구 골대 양쪽에 있는 거 하고 농구 골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아침에 보면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놀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게 한계가 좁은 거죠. 어느 한 귀퉁이에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공차고 농구하고 했을 때 어느 구석에서 또는 뭐 교실에서 이렇게 많이 놀지 않았나 싶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 또는 학교 밖 울타리 밖에 그런 어떤 횡단보도나 그런 걸 피해서 조금 안전한 곳에 제가 좀 놀 수 있는 장소를 좀 더 섭외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다시 교장 시켜주시지 않는 거죠? 제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이렇게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시는 분들이 하고 계시니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뒤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시고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많은 품격을 갖춘 교장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 지금 현장에 계시니까 선생님도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그 현장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희롱, 성추행 이런 성폭력 문제가 학생 간에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 뭐 남교사와 여학생 간, 거꾸로 여교사에 대해서 그 고등학생 큰 남학생이 어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한다, 이런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교사가 가해자가 되고 학생이 피해자가 됐을 때 이 교사의 복무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교사가 정규 교사일 경우는 교장이 마음대로 직위해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직위해제는 그 지역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3개월까지 직위해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직위해제 조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 개시가 되었을 때, 그런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안에 성 문제는 저희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계 형사들이 탐문 수사하고 직접 대면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수사 개시는 아닙니다. 그건 조사일 뿐이죠. 그래서 예전에 2018년 전국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교사 복무 처리를 본인이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왜냐하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인데 본인이 연가 병가를 낸다는 게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도 이 사안이 발생이 되면 협의를 해서 인사팀에서 일단 그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로 보아서 직위해제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 교사와 피해자 학생이 분리가 되거든요. 가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라는 법도 작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막상 학교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교장 교감으로서는 참 처리하기가 아주 쉽지 않고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안 생기면 좋겠죠. 안 생기면 없죠, 좋겠죠. 요즘은. 네. 네. 다행히 또 많이 있지 않지만 하나의 문제가 되게 큰 사안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한테서는 그 자라보고 논란 가슴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속특공 물론 이런 것처럼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예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난 실제 사례를 혹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담의 분포를 보면 상담보다는 교육을 직접 많이 나가서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고민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안에서 일어나는 건 장난이었는데? 난 장난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 탈의실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지금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그 중학교를 갔는데 뒤에다 이렇게 빨랫줄을 해놓고 이렇게 커튼 같은 걸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사물함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남의 몸을 훔쳐보거나 친구의 허락 없이 남의 몸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는 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갑자기 뒤에 있는 여자친구가 제가 저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폭력 당한 거 맞죠? 막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남자친구는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언제 막 그럼 나 본 거 아니야. 내 사물함이 그곳에 있어서 나는 물건을 꺼내려고 갔는데 그냥 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연 우리 친구들이 다 모두가 고의적인 게 아닌 선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뭐 사과를 또 해야 되는데 사과라는 거는 피해자나 또 불쾌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그게 사과거든요. 그런데 사과를 미안해 내가 봤으니까 끝났잖아 사과했으니까 끝났잖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불쾌한 감정을 네가 나를 사과함으로써 내가 조금 해소가 됐어 그때가 사과지 나는 사과했는데요 그거는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야기 듣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남학생은 정말로 사물함에 있는 걸 꺼내러 가려고 하다가인 걸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양쪽의 이야기를 충분히 더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못하면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다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이게 정말로 어떤 성희롱인가 하는 생각이 안 들 때도 있고 이건 성희롱이야 라고 하고 생각 드는 때가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했다가 기분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거나 기타 등등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친하다는 표현, 오늘 정말 너무 예뻐요 예쁜 것도 남자도 예쁠 수 있고 여자도 예쁠 수 있고 사람은 예쁠 수 있는 건데 예뻐요 했는데 네 감사해요. 근데 그날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되게 예뻐요 그러면 이거 성희롱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의 감정도 나와 같은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허락을 할 때도 있고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용납이 될 때도 있고 용납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 의사소통은, 성에 관한 소통은 그때그때 하는 게 맞습니다. 수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어제는 제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사줘야 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사주고 싶고 내가 같이 먹고 싶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같이 먹어 이건 아닌 것처럼. 사주셨어요?
교장선생님 네. 점심 사주셨어요? 아, 그 어떻게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이거 차별 아닌가요? 이거 차별 아닌가? 교장선생님 이거 차별 아닌가요? 그렇죠. 빨리 예, 편들어 주세요. 차별이죠. 아, 바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들의 관계가 성적인 나눔을 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두 번째는 이 상황과 맥락을 보는 거예요. 상황과 맥락이 진행자님을 차별하려고 했던 상황인지 이걸 보는 거고, 제3자, 우리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3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잠정적인 가해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해자로 추정해서도 안 되거든요. 피해자는 신고 접수와 함께 보호 대상이에요. 그런데 가해자는 조사가 끝나야 가해자인 거고,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마음대로 즉시 학교에 못 나오게 할 수 없었다라는 문제점도 거기서 발생을 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의 시각에서는 선생님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의 가해자의 형태로 비춰질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어떤 시각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실 수 있겠다. 아이들을 교육으로 만나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나 정말 너 사랑해 하면 안 되나요? 왜 교사가 제자를 사랑할 수가 없나요? 스승이? 사랑할 수 있고 예뻐할 수 있고 훌륭하다 등도 두들겨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위험한 부분인가요? 있을 법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장으로서는 문제가 생기면 교사가 의리되잖아요. 제가 늘 선생님들께 의리되는 일은 하지 맙시다. 내가 좋은 뜻으로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히 성 관련해서는 불쾌했다고 하면 이게 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리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본인의 언행에 평상시 좀 주의해 주셔라. 이런 얘기를 교직원 회의 때도 제가 많이 합니다. 네. 갑자기 다시 안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런가요?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 교장 선생님이나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의 세대예요. 그래서 성폭력 특별법의 지금 교육은 성폭력 특별법에 근거해서 1년에 몇 시간 교육을 받고 몇 시간 의무 교육을 받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처럼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성장기를 거친 세대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아, 이제 말도 자유롭게 못하겠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장 선생님의 그 발언에서 좀 잘못된 멘트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힘들죠. 함부로 못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이제 내 맘대로도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세대보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 있는 거고, 우리 품격을 갖춘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성행동에 있어서는 의리될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조심해라 하는 게 맞고, 학교에는 동료 직원 아니면 상급자, 하급자, 공적인 일만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학생, 이 사이에서는 성적인 언행이 오고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건 학생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는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앞뒤 맥락은 다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평상시에 말 한 번도 안 걸던 선생님이 사랑해 하는 건 수상한 거죠? 그것도 앞뒤 맥락을 봐야 되겠군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바람도 큽니다. 이 교육계에서 좀 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품격 있게 정말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고 그렇게 하는데 좀 그 왜곡된 시선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지 않나. 그리고 분명하게 서로가 아닌 거에서 거절의 의사를 단호하게 또 내놓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현장에서는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침이 내려온 그 과정 말고도 또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수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